엠번방 사태 이후에 최근에도 뭐 서울대나 서울대 엠번방을 비롯해서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비슷하게 조금 다르게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길 바랬는데 사실은 계속 나왔어요. 계속 나오고 L 사건도 그렇죠. 기억이 나오고. 맞아요. 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어떻게 잘못된 네. 그 걸까요? 엠버번 사태 이후에 그럼 뭐가 잘못됐길래 뭐가 이런 잘못된 사건들이 계속 또 연속적으로 발생했나 좀 취재했던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오은사 기자님 어떻게 된 걸까요?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? 뭐가 잘못된 걸까? 뭐가 잘못됐을까요? 어떻게 하나로 원인을 잡을 네.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즘에 취재하면서 네.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 생각했었던 거는 그 요즘에 목사방 네, 김모관, 네, 김동관. 김모관. 네.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, 거기 맞아요. 들어가서 뭐 공소 사실을 읽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도 기시감이 있어요. 박사가 했었던 맞아.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뭐다 범죄 인정해요. 뭐 이런 것도 내가 했었고 다 한 거를 인정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범죄단체 조직만 빠져나가면 형량은 그 아까 정도까지 안 이야기하신. 나온다는 거를 학습이 된 거예요. 역으로. 그래서 이거 조직이 아니고 얘네 다 이 조직원들이라고 니네가 지금 기소한 얘네들은 다 나의 공범이 아니라 다 내 피해자다. 이 범죄는 나 혼자 저지른 거고 얘네는 뭐 내가 뭐 오히려 시켜서 같이 한 게 나 아니고 혼자 한 네, 거다? 나 혼자 한 거다. 얘네 피해자다. 근데 이게 범죄단체가 딱 조주빈이 했던 논리였었거든요. 걔는 끝까지 강훈 정도만 내 직원이고 나머지들은 다 나의 피해자들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기자로서는 착잡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. 어쨌든 그걸 보고 배운 거니까. 그렇겠네요. 그거를 실제로 범죄도 따라하고 그 범죄 대응하는 논리까지. 네. 기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, 예를 들면 플랫폼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범죄를 일으키기가 너무 쉽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범죄에 진입하는 장벽, 예를 들면 우리가 길에서 뭐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친다, 사람을 때린다 이런 거는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잖아요. 근데 이 범죄는 그 장벽이 낮아요. 그러니까 진입 비용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사람의 그 심리를 다 단죄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심을 단죄할 수 없잖아요. 결국엔 플랫폼들한테 그 기술 진입 장벽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들이 글로벌 플랫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해왔죠. 그러니까 텔레그램 당시 엠번방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그 범죄자를 잡은 건 정말 사이버 범죄팀에서 그 이전의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물량을 때려 붓고 우리가 끝까지 잡는다, 어떻게든 잡는다 해서 노가다로 잡은 거거든요. 네, 근데 맞아요. 모든 범죄를 그렇게 대응할 수 없어요. 그러면 여기서 제도로 풀면 텔레그램이라든지 플랫폼에 이런 범죄를 니네가 모니터링 해야 되고 니네 플랫폼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니네를 완전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.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합의를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. 이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보면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학교 폭력이 과거보다 많아졌을까요? 적어졌을까요? 사건은 많아졌을 것 같아요. 사건만 많아졌어요. 네.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즘 아이들은 남의 몸에 손대면 안 된다, 갈등이 생겨도 때리면 안 된다, 욕하면 안 된다, 차별하면 안 된다, 이거를 감각적으로 알아요. 하지만 가시화되는 사건은 많아지죠. 그 과도기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선생님도 애들을 때리지 않고 때리는 행위 자체가 야만이에요. 어떻게 때려? 야, 네가 내가 듣다 보면 네가 그건 좀 맞을 짓을. 그래도 때리면 야만이야. 때리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행동 강령 규범 자란 세대여가지고 네. 그러니까 규범적 질서가 정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 규범적 질서는 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 5년 전에 박사방 엠번방에서 그 방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애들이 가졌던 감각과 지금 애들의 감각은 달라요. 이게 범죄인 줄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그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도 여전히 그 범죄가 많잖아. 네. 그것도 맞죠, 현상적으로.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매번 범죄자를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단죄하고 왜 뭐 박사방 엠번방 때는 이런 사회적 분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나 이거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제도적인 장벽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 노력은 사실 별로 이제 진행된 게 없다. 그리고 사실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. 다. 근데 이번에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범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. 이제 말씀하신 거는 범죄인지 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가해자 이번에 했던 그 중고생들이 가해자들은 범죄인지 몰랐다. 그냥 우리처럼 과도기적 상황이 거잖아요. 있어요. 과도기적 상황이 있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휴게소 같은 화장실에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은 게
저희 보도 이후에요. 그죠. 예. 맞아요. 예,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는 범죄라는 고지 자체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걸리면 뭐 내 카메라로 내가 찍는데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떤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딥페이크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애들이 이거 그냥 너무 쉬운데요? 그냥 사진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사건들이 발견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범죄 고지가 이루어지면 그 사건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술에서 다른 양상들이 나올 수 있죠. 그러니까 그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 우리는 그거에 떨어져서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여야지. 지금 교실에 있는 10대 남자애들은 왜 그런 걸 만들어?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은. 그러니까 근데 늘 반복되는 얘기가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.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다. 이런 식의 얘기를 늘 하고 그럼 기술은 계속 어차피 달라지는데 계속 쫓아가야 되는 이런 의문점이 정말 그래서 뭐 많이 했던 얘기지만 그 기술로 돈을 버는데 니네 기술로 범죄가 이루어지면 니네는 망해. 이런 사례가 한국이 아니라 지구에서 한 사례라도 나와야 돼요. 저는 그때 되면 게임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게 텔레그램이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야 니네가 기술로 떼돈 벌고 있어. 뭐 좋다고 생각해. 근데 니네 기술을 이용해서 만약에 범죄가 저지르면 니네 이 기술을 개발한 애들을 포함해서 이 기술로 돈을 번 애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 거야 라는 거가 한 번이라도 이기기 시작하면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계기를 못 만들고 있죠.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.